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조금만 걸으면 쉬어야 되고 또 조금만 걸으면 쉬어야 되고 내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사실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나이에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고 다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무시하셨다가는 나중에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허리 전문가, 오늘의 친절한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안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 나이를 먹으면 허리도 나이를 같이 먹는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척추의 여러 가지 변화들,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에는 예. 척추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는데 네. 디스크가 이제 나이가 20세 이상 되면은 네. 누구든지가 퇴행성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예. 퇴행성 변화는 뭔가 하면은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 안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예. 탄력 물질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딱딱하게 되거든요. 예. 딱딱하게 되면서 이제 체중 부하를 잘 못 받게 되고 그러면서 높이가 낮아집니다. 네.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제 디스크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고 뒤로. 예. 네. 그 높이가 낮아지면은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있는데 예. 황색 인대가 찢어지면서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 되면서 또 자꾸 두꺼워지고 예. 그 뒤에 후방 관절도 이제 높이가 낮아지니까 서로 네. 관절이랑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이제 딱 싹 붙으면서 서로 두꺼워지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손가락 끝이 이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는 것처럼 예.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가고 네. 인대도 두꺼워지고 네. 후방 관절도 두꺼워져서 예. 결국은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변화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나이가 그럼 들수록 척추관 협착증이 더 많아집니까?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예. 나온 통계를 보면은 예. 2014년도에 128만 명이 예.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있었고 그리고 네. 2018년도에는 164만 명의 척추관 환자가 있어서 네.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추세라면은 이대로 나가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디스크 환자보다도 더 2025년 되면은 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직까지 디스크 환자가 좀 많긴 한데 네. 요 가파른 각도가 보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역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선생님, 남녀 비율은 어떤가요? 남녀 비율은 여자가 더 많죠. 여자가 많아요. 예.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꼬부랑 할아버지를 안 하고 여기 이제 호르몬 문제라든지 네. 근육이 약해서 여자분이 더 많은 걸 때가 있고 예.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조사를 해보니 65세 이상 환자에서 한 60% 정도 네. 이상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꼬부랑 할머니 말씀도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척추관 협착증 어딘가가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은 말대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예, 척추관이라는 뭔가 하면은 척추 신경을 싸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네. 이 관이 좁아지는데 이 좁아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네. 주로 이제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오래 걸으면은 네. 쉬었다 가야 되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파행이라 하는데 예. 파행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보통은 이렇게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건데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몸이 신경이라고 치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조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이제 생긴 사람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선천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척추관 자체가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좁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병이라든지 네. 안 그러면 연골 무형성증 환자 예.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해보면 척추관이 좁아져 가지고 예. 이런
자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되고 음. 후천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척추가 만들어질 때 예. 완전히 안 만들어지고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척추 분리증이 있어가지고 뼈가 끄덕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근육이 약해지면서 그 뼈의 일부가 앞으로 밀리 나갑니다. 예. 그런 병명이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건데 예. 뼈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 나가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다가 음. 높은 데 떨어졌다는 데 가지고 예. 척추 압박골절 되는 경우에 예. 뼈가 부서진 뼈 조각이 척추 신경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신경관을 좁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척추 뼈와 뼈 뒤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거든요. 예.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는 인대가 있는데 그걸 후종인대라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칼슘이 침착해가지고 딱딱하게 돼가지고 예. 신경관을 좁아지게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선천적으로 어떤 뭐 문제가 있었건 후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건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시고 있을 텐데 이 TV 보는 자세 같은 것도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척추 협착증 원인이라보다는 네. 허리 안 좋은 자세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자세? 보통 경우에 이제 집에 늦게 오셔가지고 네. 소파에 이렇게 밥을 먹고 파묻혀서 예. 이렇게 보고 계실 거잖아요. 저 네. 어깨와 목 뒤에 베개를 한 서너 개 해가지고 이렇게 제끼가지고 예. 리모컨 한쪽 들고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집에서도 요즘 누워있으면은 담배 피기 힘듭니다. 예. 아니면 옆으로 요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계시고 안 좋은 그죠? 자세가 이제 허리 안 좋은 자세가 되고 예. 이제 척추 협착증을 일으키는 가장 안 좋은 자세 내지는 허리 안 좋은 자세는 네.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으면서 작업하는 경우. 쪼그려 앉아서 예를 하는 들어서 거. 뭐 김장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하고 나면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 막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예. 잘못된 자세라든지 운동 부족돼서 척추관 협착증이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원인으로서는 앉아 있는 자세, 우리 좀 앉아 있는데 예. 앉아 있는 자세 좋은 자세로 앉아야 되는데 엉덩이를 뒤로 바짝 밀어 엮고 네. 등받이에 바짝 이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요. 점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요. 굽어지거든요. 이렇게, 굽어지는데 굽어지 갖고 이제 컴퓨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운전할 때도 보면은 시야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목만 앞으로 가죠, 목만. 운전석을 또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이가 있으면은 운전하다 보면 그 진동에 예. 척추가 많이 이제 손상받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잘 보이는 시야까지 하고 낮추는 게 예. 좋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앉은 자세도 그렇고 운전석도 그렇고 무릎의 높이가 골반 높이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허리가 안정이 되는데 예. 운전석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네. 무릎이 골반보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예. 그럼 안 좋은 자세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만병의 원인 사실 스마트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보는 자세도 분명히 허리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 보통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고개를 숙여서 예. 스마트폰 이제 좋은 자세를 보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두고 예. 보라고 이제 때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좀 건강해지려면은 제일 첫 번째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컴퓨터 보는 시간 줄이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의도적으로 한 20-30분 작업하다가 허리를 이렇게 뒤로 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하중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그런 것도 좋고 또 간단한 방법을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 앞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모니터 높이를 최대한 올려놓은 게 눈높이가 올라가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 낮아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높이는 것이 예.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뭐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 예, 척추관 협착 생기면은 일단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그건 네. 사람마다 다르고 예. 대개는 엉치 쪽이 아픕니다. 엉치. 예, 항문 쪽이라든지 이런 예. 식으로 묵직하게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다리가 무겁다고 말씀하시죠. 다리가 무겁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걷다 보면은 다리가 무겁고 예. 다리가 터지 나가듯이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된다든지 쉬었다 가야 된다. 쉬면은 좀 낫고 예. 그런 이제 증상이 특징적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드시 누워서 자지를 못하고 예.
옆으로 이제 목으로 누워서 자면은 좀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엎드려 있고 자꾸 옆으로 누워서 자려고 하면 네.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네. 물론 습관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반드시 잘 주무시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옆으로 자꾸 돌아누워야 내가 편하다라고 느끼면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허리 질환하면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허리 디스크를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랑 조금 증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네.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발생하는 나이가 디스크는 20대, 40대 예. 하고 협착증은 아무래도 나이 많은 60대 이상에 예.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서는 디스크는 당연히 디스크 터진 것이고 네. 협착증은 주위에 이제 모든 이제 요소가 다 두꺼워져서 신경을 눌리게 되는 것이고 증상은 이제 특징적인 게 디스크 환자는 앞으로 숙이면은 더 아프죠. 그렇죠. 앉아 있으면 더 예. 아프고 협착증 환자는 앞으로 숙이면은 좀 덜 아프고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들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 이제 병원에 검사도 하는데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 했을 때 디스크는 얼마 못 올립니다. 예. 그렇지만 협착증 환자들은 쑥쑥 다 올리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근전도 검사하면은 또 이제 정상 나오고 이거 정상이 안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방송 보시고 환자분들이 구별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병원에 오시면 이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네. 구별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거 허리에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질환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말고 또 하나 이제 혈관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동맥경화가 생기면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질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말초 동맥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증상이 다리가 저리고 아프단 말이죠. 이제 혈관성 파행이라는 것은 혈관이 좁아져서 네. 그래 되는 것인데 증상은 두 개가 비슷합니다. 네. 두 개 비슷한데 일단은 신경성 파행은 협착증이라는 것은 다리 전체가 예. 대개는 이제 아프고 저리고 이래 되는데 혈관성 파행은 무릎 밑에 예. 무릎 밑에 있는 종아리가 주로 이제 많이 아픕니다. 종아리가 아프다. 예, 종아리 아프고 예. 그리고 이제 가다가 쉬는 것은 다 비슷한데 혈관성 파행은 그냥 쉬기만 해도 호전되는 반면에 네. 협착증에 의한 파행은 네. 쉬면서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야지 호전이 되고 예. 그 이제 또 이제 자세히 이제 관찰해 보면 자전거를 타게 만들면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자전거를 계속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예. 탈 수가 있는데 반면에 혈관성 파행은 많이 젖다 보면은 다리로 가는 피가 적게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 자전거를 못 타죠. 자전거를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예. 그걸 보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긴 한데 예. 이걸 또 TV를 보시면서 구별하시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사실은 CT나 MRI를 찍으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그래서 진단은 보통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사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보통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좁아지가 있는 것은 MRI나 CT를 찍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제 보통 MRI가 CT가 없는 경우에 엑스레이만 찍고 협착증이 다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고 예. 척추간 협착증이죠. 예. 뼈가 뼈사이 좁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한다는 것이고 예. 사진에 보다시피 예. 척추관 협착증은 네. 디스크가 두꺼워져 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눌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로로 잘라서 보면은 척추관 전체가 짤록하게 좁아져서 신경이 목을 조르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이제 우리 모래시계 보면은 이렇게 짤록하듯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옆으로 잘라서 보면은 횡단면을 보면은 앞에 서 있는 디스크가 뒤로 밀고 있고 그다음에 후방 관절도 두꺼워서 또 안으로 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황색 인대가 더 두꺼워서 또 안쪽 밀어가지고 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척추액이 지나가는데 네.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좁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통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열 검사라는 것을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심한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MRI를 보니까 확실히 신경이 이렇게 목을 조이듯이 사방팔방에서 꽉 조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 공간을 좀 넓혀주는 게 그게 치료가 되겠네요, 선생님. 그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치료 어떻게 해주시나요? 근본적 치료라는 건 수술인데 네. 오실 때 다 수술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하죠. 약물 치료를 하든지 물리 치료를 하든지 운동 치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수술 방법으로서는 네. 척추관
관절 차단술이라고 네. 차단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막 외 신경 성형술, 그다음에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을 해가지고 네. 수술을 않고 이제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비수술적인 요법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은 예. 좁아져 있는 뒤에 추궁을 다 없애면서 예. 없애고 나면은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예. 내고정술, 나사목 고정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경이 너무 오래 눌리고 있으면 음. 손상된 것이 나중에 수술 암만 잘해줘도 그렇죠. 치료 잘해줘도 예.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오래 있다 오시면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빨리 오시면은 증상도 호전되어서 치료도 될 분들은 이제 후유증도 막을 수 있겠죠. 경과도 이렇게 그렇죠. 좀 이제 늦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원래 힘이 약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신경 손상이 적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과가 더 좋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좀 가볍게 수술 전에 비수술적인 요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비수술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꼬리뼈 시술을 많이 합니다. 음. 환자들이 오셔서 네. 꼬리뼈 시술을 했다 이렇게 꼬리뼈를 시술하는 게 아니라 꼬리뼈로 꼬리뼈를 들어간다는 통해서,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정확한 명칭은 네. 경막 외 신경 성형술. 네. 또 이제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느다란 카세트를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관을 따라서 넣습니다. 방사선 영상을 보면서 협착이 심한 부분까지 서서히 밀어 넣습니다. 병소 부위에 도달하면 좁아져 있고 유착된 부분을 긁어낸 후에 넓혀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신경 주위에 스테로이드나 유착 방지를 사용해서 염증을 치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비수술 방법은 네. 안정성이라든지 네. 효과 면에서 아직도 개발돼 가지고 충분한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예. 좀 논란의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뭐 수술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그다음에 빨리 퇴원한다든지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덕도 있는 반면에 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실히 뭐 전시 마취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관이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니까 뭔가 좀 간편하고 네. 부작용도 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걸로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요걸로 안 돼서 수술까지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신 거죠. 네. 수술하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네. 좁아지는 부분을 다 이렇게 열어주고 네. 편해주게 해주는 건데 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척추 십작증을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 손가락 가지고 제가 설명 많이 합니다. 예. 이 손가락 세 개가 척추 신경 같으면은 신경이 지나는 구멍이 이렇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좁아지면 꽉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어. 눌리지면 손가락이 아플 거 아닙니까? 빨갛게 됐어. 예. 예. 이래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풀어준다는 게 수술이지. 예. 예, 그런 방법인데 어. 준비된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피부를 절개한 후에 척추뼈가 있는 수술 부위를 노출시킵니다. 척추 근육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척추 뒷부분에 있는 추궁을 수술 기구와 드릴을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추궁 아래에 있는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합니다. 두꺼워진 후방 관절 일부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그러면 압박된 신경이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도 심하게 신경을 압박하므로 같이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척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모든 조직을 제거하면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므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합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쉬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압력밥솥인데 이렇게 뚜껑을 확 열어서 김이 확 빠지는 것 같은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듭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지체 없이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미 증후군이라고 마미? 예. 엄마입니까? 엄마? 마미 증후군이라고 말꼬리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꼬리? 예. 증상으로서는 대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예. 뭐 성기능 장애가 있다든지 신경마비가 심한 경우에 우리가 예. 마미 증후군을 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빨리 예.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말고 뭐 통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예. 안 그러면은 뭐 파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 못 걷는다 하는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럴 때는 수술을 한다 안 한다를 예.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환자가 저 수술해 주세요. 네, 그런 정도가 돼야 되죠. 그 정도로 많이 아플 예. 때. 예. 그래서 어떤 정도가 하면 환자분이 아셔야 되는데 어떤 정도가 하면은 예. 통증의 세기가 너무 세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다든지 네. 잠도 잘 못 자는 경우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비수술적 방법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통증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예. 자꾸 재발해가지고 예. 병원에 자주 가야 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음. 그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택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지금 생각하실 때 나도 저 정도 아픈데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의 통증이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아주 심하게 안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예. 시술 정도는 이제 가볍게 해볼 수 있지만 네. 수술할 때는 조금 일이 커지니까 요거는 상의를 잘 하셔서 조금 심하다 싶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 먹고 사실 수술을 받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뭔가 깔끔하지 않고 뭐가 좀 남아 있고 여전히 아픈 것도 있고 저리기도 하고 이러면 환자분들은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이제 하는 방법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눌리고 있던 신경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환자한테 설명드렸는데 양만 개고 오래 앉아 있다가 예. 일이 있어서 이제 일어서 갈 때 저리잖아요. 다리 저리고 힘도 빠지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경도 압박하고 있던 부분을 다 풀어줬는데 이제 신경이 돌아오려면은 더 저리고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걸리는 거죠. 예. 예,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를 다 열어주고 난 뒤에 예. 나중에 이제 수술 부위에 유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하. 예. 수술하기 위해서 근육을 박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박리한 그 근육이 다시 제자리에 붙을 때까지의 그 통증. 예.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사못 고정한다 했는데 예. 나사못을 고정하고 난 뒤에 뭔가가 뿌듯해 갖고 이렇게 불편한 점.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사못 고정했으니까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물질이 지금 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 그죠? 가동이 안 되거든요. 예, 예. 못 움직여서 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착증이라는 거는 퇴행성이지 않습니까? 네. 딱 거기만 생긴 게 아니고 예. 주변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만 수술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하고 난 뒤에 예. 또 다른 부분이 또 역할을 해서 예. 또 통증이 나타나는 수가 있고 네. 관절이라든지 안 좋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수술한 뒤에 또 이제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근육이 약화돼서 그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예. 이제 수술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쭉 설명 다 하거든요. 네. 충분히 설명 다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인데 너무 나빠서 하고 난 다음에 60% 정도는 좋아지는 거는 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환자분은 한 80% 생각하시고 예. 보호자들은 90%, 95% 생각하시거든요. 예. 자, 뭐 수술이 사실은 뭐 수술 하나로 이제 만병통치가 아닌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너무 기대가 크시다 보니 그 사이의 간격 때문에 불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이 또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한 2년, 3년 지나고 보니까 또 뭔가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새로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선생님. 예. 이제 나사못이라는 게 뭐 철공소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 네. 특수하게 티타늄을 이렇게 하는데 예. 여기 이제 들어있다 보면은 이게 피로골절에서 부서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부서지면서 뒤가 끄덕거리거든요. 예. 유격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사를 뼈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예.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 뼈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계속. 이게 예. 끄덕거리면서 이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예.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제거를 해야죠. 다시 제거를 하기도 제거를 하는군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 심리적으로 예. 뭔가가 뒤에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힘들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나사못을 박은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만 나사못을 네. 박은 아래 위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이 된다든지 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허리 건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자 앉을 때 똑바로 앉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무실 때도 좋은 자세라는 게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잘 때는 디스크 환자는 똑바로 자는 게 좋죠. 디스크 환자는 하늘 보고 똑바로 누워서. 네. 좋고 협착증 환자는 예. 똑바로 눕지를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예. 그럴 땐 자기도 모르게 예. 숙이게 되거든요. 예. 숙이 되는 게 웅크리스 자는 거죠. 예. 웅크리스 자다 보면 이제 베개 높이가 이제 관여이 되는데 예. 베개 높이가 너무 낮으면은 예. 어깨가 처지게 되면서 네. 어깨 근육이 파열돼 갖고 나중에 어깨가 아파지고 지금 옆으로 돌아서 누우실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갖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눕다 보면은 안압이 올라가서 농락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눕더라도 좌우 바꿔가면서 눕는 게 이제 좌우로 돌아서 눕고 예. 베개도 조금 높은 게 좋겠죠? 베개는 한 10cm 이상 이렇게 높은 것이 좋고 예. 또 저 푹신한 베개를 해가지고 예, 어깨까지 네. 어깨 밑에까지 이제 받쳐가지고 예. 하시는 게 좋은 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뭐 디스크가 있으시건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있으시건 시술 받으신 분들 보면 보통 복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척추 불안정증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네. 되지만 그 도움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죠.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디스크 수술하고 난 뒤는 한 6주, 6주. 고정술을 하고 난 뒤는 3개월 이제 하셔도 된다는데 예. 그걸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은 게 예.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척추 주위 근육을 보면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상 근육이고 네. 가운데 주황색 원으로 된 것이 근육이 심하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네. 오른쪽은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척추 근육은 예. 근육 양이 줄어들면서 가운데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데 근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이가 20세부터 후반부터 이제 척추 근육이 예. 모든 근육이 이제 소실됩니다. 예. 소실되는데 1년에 한 1%씩 이제 감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60세쯤 되면은 한 30~40% 근육이 이제 줄어듭니다. 예.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특히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누워 있다. 네. 누워 있을 때는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예. 1년 동안 근육이 없어지는 양이 없어집니다. 근육이 다 빠지는군요. 일주일만 누워 계셔도. 예. 그럼 운동을 빨리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빨리 일으켜서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복대 찬 상태로도 이렇게 걷는 연습 계속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걷는 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요 걷는 것도 제대로 하시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제대로 걷는 법 좀 알려주시죠. 예. 척추 협착증 환자는 예. 잘 못 걷는다는데 네. 자꾸 걸으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네. 그래서 억지로 다 걸으라가 아니고 예.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예. 예를 들어서 30분 걷다가 쉬어야 되는 것 같으면 예. 한 25분까지 걷고 미리 네. 쉬다가 다시 또 걷고 그걸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걷는 기간이 시간이 길어지고 예. 쉬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걸을 때는 등을 똑바로 펴고 네. 전방을 주시하면서 예. 허리를 펴고 이렇게 걷는 것이 큰 걸음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펴고 예. 어깨를 뒤로 당기고. 어깨를 뒤로 당겨서 네. 이렇게 허리를 펴갖고 이렇게 걷는 게 좋은데 예. 어깨를 뒤로 펴면서 그 견갑근을 뒤에 이제 붙을 정도로 하려면은 예. 너무 힘을 주거든요 어깨에.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손바닥을 네. 앞으로 손을 쭉 뻗어가지고 손바닥을 앞으로 이렇게 보인 채로 이렇게 걸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허리 그 뒤쪽에 있는 예. 저 견갑골이 예. 뒤에 붙어지면서 좋은데 그 이제 그래 계속 걸어라가 아니고 예. 좀 처음에 약간 걷다가, 어색합니다, 지금. 네. 그래 걷다가 이제 바로 이제 걸어야죠. 걷기도 이제 하고 이렇게. 어깨를 제 위치에 두고 그래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예. 걸을 때는 다른 거는 준비한 거 없어도 예. 운동화를 예. 좀 푹신한 운동화를 예. 달력 있는 걸 신으시고 예. 옷을 한 개 겉옷을 해서 네. 더워지면은 걸치 입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예. 푹신한 달력 있는 운동이 왜 좋은가 하면은 오래 걷다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족저임이 옵니다. 예.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복대도 하시고 이렇게 걷는 것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칭도 이런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미리 하시고 끝난 다음에도 스트레칭 또 해주시고 하면 좋은 거니까 허리 스트레칭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무 벨트를 그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예. 이렇게 묶어서
다리를 고무 밴드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벨트 같은 거 쓰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밖으로 벌렸다가 오그렸다가 벌렸다가 오그렸다 하면은 아하. 허리는 전혀 힘이 안 나가면서 예.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게 이제 좋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서가지고 있으면서 네. 예, 발꿈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이런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예, 하는 뒤꿈치 거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좋고 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예. 벽에 예. 허리를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 가지고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발끝만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제꼈다가 아, 그냥 앉은 채로 벽 앉은 기대고 채로 앉아서 앉은 채로 발끝을 뒤로 이렇게 예. 가서 한 5번 살리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해서 5번 살리다. 이것만 해도 종아리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뭔가 별거 아닐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 이걸 예. 오래 하면은 예. 할머니들이 허리 근육과 다리 근육도 강화되면서 낙상도 방지되고 이야. 예, 그런 거에도 더 반듯하게 되는 그런 예, 것입니다.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요것만 해주셔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 해보시면 해보니까 힘드네요. 65세가 넘어가면 보통 한 60%는 이미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사실은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해주시면요. 일상생활에서 일단 바른 자세를 자꾸 유지하면서 틈나는 대로 근력 운동을 하는데 네. 이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하기 쉬운 것이 걷기 운동입니다. 네. 걷기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더 주의하실 것은 비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비만이 되면은 네. 몸무게가 허리에 바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비만이 되신 분들은 퇴행성이 더 가속화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동안 궁금하셨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안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요즘 지나다 보면 오래된 한옥집을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로 쓰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의 몸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